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주는 남자의 이건구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 품종인 피노누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품종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제가 왜 품종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제 채널이 굉장히 어렵고 네, 당연하죠. 네, 업자분들하고 와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가가고자, 여러분한테 다가가고자 좀 쉬운 얘기를 풀어드리도록 하는데, 품종의 와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뭐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뭐 쉬라, 멜롯 이런 것 이제 국가별로 이제 아니면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품종을 많이 나누긴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품종,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품종을 뽑으라고 한다면 레드 와인에서는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이제 피노누아가 1위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베르네 소비뇽이처럼 약간 이렇게 단단하고 진하고 약간 탄닌감 있고 입을 좀 꽉꽉 채우는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은 이 강의를 굳이 들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쉬라처럼 굉장히 좀 달큰하고 그 다음에 과일 캐릭터가 강하고 농후한 스타일, 약간 페퍼 같은 느낌을 좋아하신다면은 이 포도 품종을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피노누아는 조금 향이 굉장히 화려하고 맛이 좀 미디움에 가볍고 타닌이 적고 굉장히 화사한 스타일의 포도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포도 품종을 좋아하는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진하고 약간 달짝지근하고 약간 매시브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패스하십시오. 네. 다른 채널의 다른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저는 피노누아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은 전에 회사만 다닐 때도 저희 이탈리아 브랜드 와인 매니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네비올로라든지 산조베제라든지 아니면 보르도 와인, 그 다음에 뭐 쉬라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특히 뭐 소비뇽 블랑 같은 포도 품종도 엄청나게 좋아를 했는데, 회사를 옮기고 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샴페인하고 버건디를 위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맛에 이제 길들여진 거죠, 사실은. 네. 굉장히 길들여졌고, 그 다음에 정말 이런 포도 품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포도 품종이 바로 피노누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이제는 이제 피노누아의 약간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피노누아는 퍼플 컬러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루비 컬러, 약간 붉은색에 가까운 루비 컬러를 가지고 있고, 그 2018년, 지금 기준으로 2018년 빈티지, 2017년 빈티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루비 컬러에다가 약간의 퍼플 뉘앙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피노누아는 껍질이 좀 색 자체가 그냥 퍼플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루비에 가깝다, 루비 혹은 가넷에 가깝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향 같은 경우에는 뭐 체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갓다는 자두라든지 아니면 뭐 삼나무 향, 흑향, 뭐 흑향이라면 되게 이상하게 느끼시는데 흑향 같은 게 있어요. 와인에도 그 여러분들이 그 정말로 진흙 말고 그 마사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흙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황토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미네랄 뉘앙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의 뭐 삼나무 향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향이라든지 버섯 향이라든지, 네, 되게 얘기할수록 되게 애매한 향들이 많이 나는데, 솔직히 이제 좋은 피노누아일수록 과일 캐릭터가 좀 두드러지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했던 그 흑향, 버섯향, 그 다음에 어떤 미네랄리티, 그 다음에 허브 뉘앙스, 그 다음에 꽃향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게 바로 이 피노누아라는 품종이에요. 좀 어렵죠? 야, 내가 버섯향 나는 걸 왜 마셔야 되지?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맛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흑향이라든지 버섯향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같은, 특히 이제 편백나무 향이 이제 와인에서 나면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와인에서 이제 약간 과일 캐릭터만 도드라진다면은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은 조금 더 좀 섬세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마치 이거는 이제 홍어를 먹는 것처럼 이제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노도 엄청나게 어려운 품종은 맞아요. 근데 먹다 보면은 좀 이렇게
피노누아가 가진 그 흙향, 버섯향. 제가 얘기하기도 웃기네. 근데 그런 뉘앙스들이 이제 여러분의 입맛에 쫙 다가오면서 좀 와인의 세계에 깊게 빠져드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좀 미디움 바디 정도예요. 엄청나게 헤비하지 않아요. 보통 미디움 투 라이트 정도 바디를 가지고 있고, 탄닌도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마시기 편합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쉬라라든지 찐득하고 막 이렇게, 아니면 카베네 소비뇽처럼 탄닌이 빡 터지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와인에 물 탄 것 같냐, 이렇게 연약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스타일의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피노누아가 어렵고 낯설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향 자체가 아주 화사하고 퍼퓸 같은 향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어처럼 익숙해지다 보면 맛있어집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너무 훌륭해요. 최고예요. 하지만 이제 계속 마셔봐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이 피노누아가 가장 잘 자라고 비싸게 팔리는 지역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이라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산타바바라 카운티라든지 아니면 뭐 카네로즈, 뭐 소노마 코스트, 러시안 리버밸리 뭐 이런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지역치고 약간 온화한 기후, 너무 뜨거운 기후가 아니라 약간 서늘한 기후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길 찾아가지고 피노누아를 심거든요. 뭐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가 이제 대표적인 피노 생산지고, 그 다음에 뭐 칠레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국가에서도 실험적으로 피노누아를 재배를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오스트리아 뭐 슈페트부르곤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피노누아 베이스로 한 변종 품종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피노누아가 가장 유명하고 피노누아다운 맛이 나는 곳은 사실 부르고뉴 단 한 지역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캐릭터가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흙향, 네. 되게 이상한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흙향, 그 다음에 뭐 미네랄, 그 다음에 약간 그 산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꽃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버섯향 뭐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발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클론 변화도 있고 기후가 가장 크고, 왜냐하면 너무 더우면 그런 독특한 향들이 발현이 안 되거든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런 게 발현이 많이 안 돼요. 너무 따뜻하니까. 프랑스 부르고뉴의 일정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노에서 나는 독특 그 캐릭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이게 폴트라고 약간 이제 부정적인 폴트라고 하면 좀 웃기고 좀 이렇게 저한테 제 취향에 맞지 않는 캐릭터들이 뭐냐면 캔디 뉘앙스예요. 네, 캔디 뉘앙스입니다. 달큰한 체리 사탕, 뭐 딸기 사탕, 아니면 약간 그 스카치 뭐 버터 사탕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나는 피노누아들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피노누아는 되게 섬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달짝지근 한향들이 달라붙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흙향. 네. 비싼 돈을 주고 흙향을 만든 거죠.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가? 아무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약간 버섯향, 그 다음에 뭐 허브향, 뭐 이런 캐릭터가 그 캔디 같은 그런 뉘앙스 때문에 다 덮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반응 자체에서도 굉장히 달짝지근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피노누아를 잘못 만들면 달짝지근해요. 달큰한 맛이 나고, 약간 과일 같은 경우도 뭐 갖다 낸 뉘앙스나 아니면 야생에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막 설탕을 넣고 졸인 듯한 그런 뭐 체리 향이라든지 설탕을 막 이렇게 잼 같은 게 만든 그런 스트로베리라든지 그런 캐릭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막 썩 우아한 향들은 아니에요. 네. 손이 왜 이러지? 네. 아무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맥심 있죠. 맥심. 네. 그거 맥심 말고, 그 모카 있잖아요. 맥심 모카 있잖아요. 이나영이 선전하는 그거. 달짝지근하죠. 네, 맛있죠. 네, 훌륭합니다. 저도 아침에 당 떨어지고, 아침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침에 한 잔 탁탁탁 마시면은 뭔가 카페인 섭취와 함께 설탕이 쫙 오르면서 달짝지근하면서 좋습니다. 근데 커피의 입장으로 보면 커피 잘 모르지만 커피 입장을 봐서는 맥심을 고급 커피라고 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커피 중에서도 좀 좋은 거로 보면은 뭐 그 커피 품종 얘기하면 뭐 예카체프나 저 예카체프를 되게 신맛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게이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싱글 오리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그 커피 품종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추출해서 만든 그런 커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부르고뉴 지역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부르고뉴가 가지고 있는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흑향, 흑향, 그 다음에 오리엔탈 스파이스라고 하는 또 이 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향신료 향, 그 다음에 말린 허브, 그 다음에 그런 쫙 펼쳐지는 꽃 같은 그런 향과 거기 섞여 있는 버섯 뉘앙스들이 안 나요. 네. 이런 향을 다른 지역에서 발현한다면 정말 대단한 와인 메이커입니다. 엄청나게 잘 만든 와인 메이커예요. 근데 부르고뉴에서는 이런 향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내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향들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달큰해진다.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와인 자체가 우아하고 섬세하지 않고 좀 둔탁하고 좀 매시브해져요. 그러면 이제 피노누아의 캐릭터가 많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피노누아를 위한 지역이 있어요. 그건 바로 부르고뉴 지역에서 위쪽인 꼬뚜드뉘 지역입니다. 꼬뚜드뉘예요. 본에서 나오는 와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꼬뚜드뉘가 평균적으로 피노누아로 좋은 와인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뭐 때로와적인 영향하고 지질, 그 다음에 기후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좋은 밭이 피노누아에 적합한 밭이 꼬뚜드뉘에 몰려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지역, 뭐 꼬뚜드니, 뭐 픽싱부터 시작해서 뭐 마르스타네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한 4개 정도밖에 없어요. 뭐냐면 제일 이제 좋은 밭이라고 여기는 제브레 샹베르땡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레생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물방울 보시면 많이 아시는 그 샹볼 뮤진이 꽃밭에 있어 뭐 이거 꽃밭에 있는 그 샹볼 뮤진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밭인 본로마네 지역이 있습니다. 이 본로마네 지역은 로마네 콩티라고 하는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지역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역에서도 뭐 단 하나의 지역을 꼭 선택해서 마셔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본로만의 와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여기가 왕이에요. 그냥 왕이에요. 뭐 제브레 샹베르 땅에도 좋은 와인 많은데 뭐 샹볼 뮤지 꽃밭 뭐 뮤진이 좋아요 하지만 와인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DRC 즉 도멘드라 로마네 콩티와 그 다음에 요즘에 엄청나게 핫한 브랜드인 꼼트 리제베레르 그리고 로마네 콩티와 상벽을 이루는 이미 이제 아니면 뭐 수준에서는 좀 넘어간 르루아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밭이 이 바로 본로마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비싸다고 여겨지고 그 다음에 부르고뉴 와인메이커들의 그루인 앙리 자이의 시도 크롱파랑투라는 밭도 여기에 있었죠. 네, 그래서 부르고뉴 지역에서 와인을 한번 내가 먹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로마네 지역의 와인을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본로마네 와인을 제가 마셨던 거를 몇 개를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요즘에 아주 핫한 미친 밭입니다. 네. 꼼트 리제 베레라고 하는 밭이고 여기 보시면 요게 위에 있는 게 바로 본 로마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밑에는 이제 클로드 샤또라고 하는 빌라지급 와인입니다. 네, 프리미엄 그러니까 본 로마네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그랑크리가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 그 밑에 프리미에크리, 그 다음에 빌라지크, 그 다음에 헤지오날이 있는데 이거는 빌라지급이에요. 그리고 끌로드 샤또라는 파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죠. 리제베르 아저씨 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훌륭합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도입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인 AF 그로의 본로만의 오레아라는 와인입니다. 네, 이것도 앞차가지로 본로만의 와인이고 당연히 이제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으로 아까 얘기했던 만들고 아펠라션 디 오리진 컨트롤 딱 돼 있죠. 메장센 부토리아 오토면서 써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거 본로만의 요겁니다. 본로만의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병만 모았는데 네, 에세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네, 로마네 콩티죠. 이거 네, 엄청 비쌉니다. 미친 와인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와인을 만들고 거기서 그랑크리 중에 제일 저가가 이제 에세조입니다. 이것도 엄청 비쌉니다. 너무 비싸긴 하지만 가끔 네, 돈은 통장을 깨서 마셔야 되는 그런 와인이고 자, 네,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본로만의 삼형제가 딱 있는 거죠. 네, 훌륭하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지역은 뭐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본로마네에서 피노누아가 그렇게 맛있더라. 요거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 흙향이 참 많이 난다더라. 네. 황토향 나는 와인. 네. 버섯향 나는 와인. 네. 말린 허브향 나는 와인. 네. 그게 바로 본로마네입니다. 네. 그게 바로 프랑스 부르고뉴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헛소리 하지마 임마. 하지만 와인을 드시다 보면은 레드에 있어서 정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노누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쉬라 맛있던데. 나는 뭐 카베소에 맛있었는데. 나 진판델 맛있는데. 너 왜 그런 소리 헛소리 하냐. 하지만 결국적으로 와인을 계속 꾸준히 드시다 보면 결국에는 피노누아로 가시게 될 겁니다. 네. 수많은 장점들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피노누아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얘기해야겠죠. 네.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 너무 비싸요. 제대로 된 피노누아는 정말 너무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리고 피노누아 자체, 특히 이제 부르고뉴 자체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비싸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헤지오날급도 있는데 뭐 부르고뉴 루지 뭐 이렇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르고뉴 루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맛있는 게 드물어요. 네. 좀 먹을만 하다 그러면 그냥 빌라지급, 뭐 본로만의, 뭐 샹볼 뮤지니 이 정도는 가야지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최소 10만원 중반 이상입니다. 보통 다 10만원 중반 이상이에요. 비싸죠. 샵에서 구입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10만원 중반 이상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피나우를 마시기 시작하면 이제 가산을 탕진해서 망한다라는 거 있고 저도 거의 이제 뭐 망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품종을 왜 업자분들, 특히 와인 애호가분들이 알아야 하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죠. 프리미엄의 정점에 서 있는 품종이 바로 이 피노누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난 카베네 소비뇽 팔 거야. 뭐 팔 거야. 보르도 와인 팔 거야. 나파카쇼 팔 거야. 뭐 모스카토 팔 거야. 파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업자분들은 파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와인 정말 애호가분들이 피노누아 좋아하는 애호가분들 왔을 때 이 영상을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피노누아라는 게 품종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특히나 프리미엄 마켓에서는 정말 핫한 품종이 피노누아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뭐냐면 피노누아는 다른 포도 품종에 비해서 빨리 열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저가형 뭐 3만 원, 5만 원짜리 파는 건 사실 빈티지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런 와인들은 좀 이렇게 겉절이처럼 만든 와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중요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뭐 30만 원짜리, 20만 원, 30만 원짜리 와인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린 빈티지의 카베르네 소비뇽, 어린 빈티지의 쉬라는 사실 마시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알코올도 굉장히 강하고 타닌도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노누아는 지금 한 2016년, 17년은 굉장히 마실만 해요. 제 기준으로 굉장히 마실만 하고 그리고 빨리 열립니다. 16년, 17년 굉장히 빨리 열립니다. 네. 그리고 타닌도 적고 그 다음에 알코올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플로럴하게 마시기 편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피노누아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와인을 한번 제대로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피노누아를 염두에 두시고 와인 애호가 분들도 내가 한번 좀 좋은 와인 마셔볼래. 그러면은 부르고뉴의 정수인 본로만의 지역을 꼭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죠. 하지만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거니까. 네. 쓸데없는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